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LC 점수를 책임지고 있는 에이프릴김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들한테 파트 3, 4의 기본 전략도 설명드리고 그 기본 전략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보기 키워드 잡는 전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 3, 4는요,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 이어서 쭉 설명이 들어가니까 오늘 강의 정확하게 여러분들 개념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얹어서 다음 강의에 설명드릴 파트 3, 4 문제풀이 전략까지 완벽하게 챙기셔서 우리 문제 푸는 연습 계속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파트 3, 4는 크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파트 3 뭐 문항 개수랑 그 다음에 듣기 개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파트 3는 짧은 대화를 듣고 대화예요. 남녀가 대화를 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세 문제를 연달아 푼다라는 거고요. 파트 4는요. 한 명이 여러 명한테 주로 얘기하는 담화 지문을 듣고 문제를 푼다. 그럼 사실 여기서 큰 차이는 하나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대화를 이어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기 때문에 파트 3는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의문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답도 의문문 부분에서 많이 나와줘요. 자, 근데 파트 4는 한 명이 여러 명한테 얘기하거든요. 텔레폰 메시지만 한 명이 한 명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파트 4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막 질문을 해도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답이 없으세요. 실제 시험장에서 실제 강의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파트 4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로 어디에서 문장에서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물론 의문문도 나오지만 그 비중이 많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듣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큰 차이가 있지만 우리 기본 특징은 뭐다? 듣기 하나당 3문제씩 푼다. 자, 그러면 듣기 하나당 3문제씩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략을 하나 세우고 가셔야 되는 기본 전략이 있는데 자, 듣기는요 딱 한 번밖에 안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듣고 문제를 풀면은 잠깐만 아까 그 문제 정답이 뭐였지? 라고 생각이 안 나서 놓치는 문제가 있으면 너무 아깝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주셔야 된다?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근데 들으면서 지금 문제도 3개요, 보기도 4개씩 12개가 있어요. 이거를 들으면서 보면서 확인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듣기가 나오기 전에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문제라는 거를 분석을 합니다. 저 여기서 중요한 말 할게요. 해석한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자, 문제를 분석한다는 얘기 제가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시험 문제가요. 아까 파트 3가 39문제, 파트 4가 30문제에서 문제 개수는 69문제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 69문제가 8가지 시험 문제 유형으로 똑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알고 보면 시험장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8가지별로 시험문제 정답 제시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분석한다는 건 딱 문제를 보고 이 문제 어떻게 답 주는 문제지? 를 미리 예상을 듣기가 나오기 전에 하자라는 게 문제를 분석하는 거고요. 자, 보기 A, B, C, D 모두 키워드를 잡아두셔야 돼요. 한 번밖에 안 들려주기 때문에 보기도 미리 읽어두는 건데요. 자, A, B, C, D를 여러분들이 보통은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단어가 하나씩 놓여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틀려요. 왜냐면 이 4단어를 보고 있다가 정답 확인하는 거는 그닥 어렵게 여러분들이 풀질 않는데 보기가 이제 길어지는 그 순간부터 잠깐만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어떤 거가 답이지? 고민되는 건 보기가 길어질 때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가 나오기 전에 보기 A, B, C, D 모두 키워드를 잡는다라는 거는 긴 보기를 우리 어떻게 한다? 잘할 수 있는 한 단어씩으로 줄여놓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분석한 문제와 보기 키워드를 우리 뭐한다? 보면서 듣기를 들으면서 정답을 풀어주셔야지만 연달아 우리 3문제 풀어야 되는 거 한 문제도 안 놓친다는 사실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키워드도 우리 잡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키워드 잡는 원칙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 이게 마음에 들고 다음에 저게 마음에 들고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키워드 잡는 원칙을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는 입장이 아니라 한번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을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내려면 일단은 당연히 스크립트 만드셔야 될 거예요. 스크립트도 만들어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한다. 그쵸? 문제도 만들어야겠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야 될 게 우리 뭘까요? 그쵸? 보기 정오답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스크립트도 문제도 정오답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렇게 길게 스크립트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12에서 이제 16문장 정도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
몇 개 나와요? 듣기 하나 세 문제죠. 그럼 알고 보면은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발췌를 할 거예요. 되셨나요? 스크립트에서 세 문장을 발췌합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알고 보면은 이걸 다 이해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몇 문장만 이해하면 돼요? 세 문장만 이해하면 돼요. 그쵸? 자, 근데 그러면 이 세 문장 중에 제가 이제 하나를 발췌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문제랑 그 다음에 정답과 오답 보기를 만드는지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처음에 제가 이 문제는 만들어 봤던 게 여기에 이 말이 있었어요. Okay, let's talk about.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봅시다 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excerpt from a meeting에 우리 주제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제가 the final item on the agenda, 그 다음에 주제가 customer responses 하면 고객 응답, 근데 뭐에 대한 우리 feedback forms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customer responses to the feedback form이라는 문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렇게 내는 건 너무 쉬울 것 같더라고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자, 회사가 이번 달에 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보니까 customer responses to the feedback forms, 근데 이 forms가 뭐였어요? 그쵸, were sent out, 내보내진 건데 이번 달에. 그러면 우리 회의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this month에 지금 뭐다? feedback form을 우리 send out 이라고 보냈다, 내보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회사 측에서 이번 달에 무엇을 했는가 라는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send out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을 customer feedback form이라고 딱 적었어요. 근데 이걸 이대로 냅두면 사실은 그쵸, 시험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출제자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도 봐야 되고 듣기 능력도 봐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무엇을 할 거다? 다른 말로 바꿔치기. 좀 고급지게 얘기하면 paraphrasing이라는 걸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paraphrasing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receive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는 customer feedback을 냅뒀는데, 자, 이렇게 볼까요? send out이라는 단어는 우리 내보냈다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내보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뒷문장에서 we had a lot of positive reviews 하면은 우리 의견들을 받았다라는 말로 우리는 받았습니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customer feedback은 우리 뭐예요? 정확하게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키워드를 잡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출제자가 바꿀 수 있는 단어는 바꾸고 못 바꿀 단어는 못 바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컴퍼니는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모두 바꿨다. This month를 recently로 바꿨어요. 그쵸? 자, 그러면 알고 보면 이 정답과 문제가 한 문장이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뭐다? 이 단어,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바꿔졌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럼 이제 봅시다. 제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나머지 오답 보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기본 한 문장을 발췌해서 일부분을 문제로, 일부분을 지금 뭐다? 정답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답 보기를 만든다라는 게 메인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시험 문제를 푸는 입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알고 보면은 정답과 문장이 한 문장이었으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키워드와 보기에서 키워드 한 단어 한 단어가 같이 들려주는 게 정답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 잡는 원칙을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아까 receive라는 단어가 듣기에서 뭘로 바뀌어 있어요? send out으로 바뀌어 있고 customer feedback이라는 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이 두 단어 중에서 한 단어만 여러분들이 잡아둔다면 아마도 이 customer feedback을 키워드로 잡아두시겠죠. 자, 왜요? 그쵸. 듣기에서 이건 그대로 들려주겠지만 얘는 다른 말로 바뀌어 있을 거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편하게 들리는 순간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키워드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키워드, 출제자는 분명히 스크립트에서 세 문장 발췌해서 일부분은 문제로 일부분은 답으로 보내는 거니까 키워드는 우리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줄 단어를 잡는 게 좋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듣기에서 그대로 다 들려줄 단어는 출제자가 우리 뭐다? 동의어 유효편이 없어서 paraphrasing을 못 시킬 단어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우리 단어가 보통 보기가 동사랑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분명히 동사도 paraphrasing, 동의어 유효편이 없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도 우리 paraphrasing이 많이 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사랑 동사랑 우리 통계적으로 쫙 놓고 보면요.
동사는 동의어 표현을 많이 가져가요. 뭐에 비해서? 명사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키워드는 명사 위주로 잡으면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사실. 되셨나요? 그래서 키워드는 명사 위주로 가져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this month랑 그러면 같이 들려준 걸 확인한다라고 봐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명사 new equipment. 오, 자, 이 단어. 자, 새로운 장비. 여러분들 장비 어때요? 그쵸?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줄까요? 들려줄 수도 있죠. 하지만 얘는 상위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어는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줄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를 키워드를 잡을 바에는 이 동사를 키워드를 잡는 게 훨씬 유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그냥 명사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줄 단어를 키워드로 잡는다를 원칙으로 세우면 제가 이렇게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보기에서 키워드가 안 되는 명사가 있는데 상위 개념이요. 첫 줄만 한번 볼까요? item, merchandise, product, 그 다음에 우리 delivery, order, supplies라는 단어. 얘는 다 물건인데 이 단어가 우리 보기에 있으면 어떨까요? 듣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걸 잡아봤자 키워드가 안 되니까 이때는 우리 버리고 키워드 뭐 가져가는 게 동사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할 거고 단 동사가 키워드 잡히면 조금은 패러프레이징 될 거다라는 걸 미리 듣기가 나오기 전에 예상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acility, building, location, area, venue는 장소예요. 그래서 어디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안 되고 여기 있는 단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위 개념 명사이기 때문에 듣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니까 키워드로 안 잡고 키워드를 동사 가져간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하나 더 우리 키워드가 안 되는 명사가 또 있는데요. 구체적이지 않은 사람 명사. 자, 그러면 이거는요.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디가 구체적이고 어디가 구체적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건 정확하게 뭐냐면요. 직업 이름이나 직급명은 구체적이요. 되셨네요. 그러면 여기서 assistant, technician, instructor라든지 manager, president 같은 경우에 이러한 사람을 표현한 직업명, 직급명 같은 경우에 키워드가 됩니다. 그대로 들려준다는 얘기예요. 단 이거를 뺀 나머지 사람과 관련된 키워드는 그대로 안 들려줄 거니까 잡지 않고 동사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키워드를 명사 위주로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헷갈릴 거고요. 듣기에서 어차피 스크립트를 발췌해서 들려줄 걸 가는 거니까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줄 단어를 잡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러면은 키워드가 안 되는 명사는 버리고 동사를 가져가는 거. 그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기본 전략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저는 but 키워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feedback 잡았고 employees 그래요. 직업 이름도 직급명이 아니라면 키워드 recruit 가져가고 computer system 가져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비해 볼 수 있는 거가 뭐냐면은 요 두 개는 명사니까 그대로 들려줄 거고 그 다음에 A번과 C번이 우리 정답이라면은 동사가 잡혀 있으니까 패러프레이즈 좀 됐겠다라는 마인드를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어야지만 한 번밖에 안 들려줄 때 하나라도 안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키워드 잡아놓은 걸 중심으로 this month랑 같이 들려준 거는 feedback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B 확인하시는 거. 그러면 막상 듣기로는요. 우리 12에서 16문장을 듣는데 시험 문제는 3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3개가 나오면 그러면 3문장만 이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이 문제랑 정답이 한 문장이었으니까 문제에서 키워드 하나, 보기에서 키워드 하나, 결국은 막상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듣기로는 2단어고요. 3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들어야 6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파트 3, 4는요. 누가 문제 분석 잘하고 보기 키워드 잘 잡고 그 다음에 들으면서 문제를 잘 푸냐의 싸움이지 듣기가 메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내용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보기 중심으로 문제 잘 풀고 싶죠? 문제 보기 중심으로 봐주시는 거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키워드 잡는 원칙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에다가 조금 더 적용해가지고 한번 키워드 바로 또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테스트 2에 있는 우리 59, 60, 61번 요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보기 키워드를 어떻게 잡는지 바로 좀 적용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키워드는 저렇게 잡는 거구나. 저렇게 잡으면 우리 정말 듣기에서 들린 대로 정답 확인할 수 있구나 라는 걸로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 2 실제 이제 쭉 풀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 리뷰해드릴 때는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은 보기 키워드 중심으로만 좀 볼게요. 자, 이 문제는 A번 보기를 한번 보면요. Some workers were not available
available 이걸 딱 보는 순간 해석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some workers는 우리 그쵸 직급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직업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not available를 키워드로 가져간다. 그 다음에 some documents라고 딱 나와주면은 서류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위 개념이어서 not be located 가져가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there was an issue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issue는 problem이거든요. 그러면 issue도 있고 온라인 시스템도 있으면은 전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줄 거는 요거이기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 가져갔고요. a delivery van까지 있어서 키워드 잡고 engine과 trouble 있어서 또다시 issue랑 trouble은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시스템 그 다음 delivery van하고 engine 이거를 더 중심으로 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막상 듣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키워드 이렇게 빨리빨리 습관적으로 잡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럼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보기가 문장이 아니라 ing로 시작해요. 자, ing로 시작하면 distributing 동명사예요. 그래서 준동사니까 키워드는 survey, 그 다음에 making phone calls, inventory list, 그 다음에 daily inspection하고 키워드 따다닥 잡아둡니다. 그 다음에 61번은요. 자, A번에 job candidate라고 얘기하면 job candidates는 우리 직업 이름도 직급명도 아니기 때문에 contact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facility도 온갖 시설은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 키워드 안 돼요. visit 가져가야겠고요. update 가져가고 plane ticket 하고 딱 잡아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딱 듣기가 나오기 전에 저는 키워드 이렇게 딱 잡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딱 잡아두었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문제 분석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내가 듣기가 나오기 전에 열심히 잡아두었잖아요. 내가 잡은 키워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보기 중심으로 딱 보고 있다가 들리는 순간 정답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지금 C번과 D번은 그대로 들려준 명사가 잡혀있지만 A번과 B번이 그렇지 않다면 A번과 B번이 우리 어떤 표현으로 답으로 나올 건지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최고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C번과 D번 이 명사 키워드가 안 들려주면 A번과 B번이 답이겠구나. 그리고 미리 읽어놨으니까 사람 얘기인지 서류 얘기인지로 일단은 정답을 센스 있게도 찾아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키워드 이렇게 잡는 거 우리 파트 3에서 봐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세트 하나 더 볼게요. 자, 파트 4에서 그러면 여기도 지금 A, B, C, D가 동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딱 보는 순간 equipment 키워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but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eedback 가져가고요. 빨리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important 안 돼, employees 안 됩니다. recruit 가져가고요. computer system 하고 딱 봐주시는 거. 그 다음에 87번은 complaints가 있고 product인데 원래부터 about 명사꼴이라는 것보다는 메인 단어가 우리 complaint일 거예요. 그쵸? 근데 심지어 product은 우리 키워드 안 되는 명사예요. 그래서 complaint 가져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용, 돈 얘기, 그 다음에 forecast가 일단은 그래요. 여기서는 일단 내가 아는 단어 sales로 가져갈까요? 그 다음에 advancement라는 거 이러한 명사는요. 사실 advance라는 동사가 있는 거 있죠. announcement라는 명사, announce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런 건 패러프레이징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가 그대로 들려주겠죠. 그래서 이걸 키워드로 잡고 그 다음에 A, B, C, D 또 동사가 쫙 놓여있는데 빨리빨리 questionnaire 그 다음에 group 지금 직업 이름도 직급명도 아니기 때문에 lead, tryout, store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거. 그래서 파트 4에서도 딱 이렇게 키워드 똑같이 3, 4는요. 어차피 출제자가 스크립트를 딱 만들고 그 다음에 발췌를 해가지고 일부분은 문제로 일부분은 답으로 보내면서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는 거하고 못할 건 못했을 거기 때문에 키워드 잡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잡는 거 한번 계속 연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전략은 문제 분석과 보기 키워드 잡아준 다음에 들으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직 문제 분석하는 방법은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정확하게 싹 8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키워드 잡는 거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연습, 키워드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보기가 맨날 바뀌더라도 이게 키워드, 이건 안 되는 키워드, 그래서 요거가 키워드, 요걸 연습을 잘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제가 또 만나서 파트 3, 4 문제풀이 전략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